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임피던스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장비들이 갖는 입출력 임피던스는 어느 정도의 임피던스를 갖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대략적으로 크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임피던스의 극단적인 오디오에서의 임피던스의 변화가 온 시점이 바로 이 OP앰프의 대중화와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OP앰프가 대중화되고 좋은 특성의 OP앰프들이 나오고 값도 저렴해지면서 얘네들이 입출력단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600대 600 트랜스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서 입출력 임피던스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또 이러면서 문제점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입출력 트랜스에서 그라운드를 다 분리해서 주고받다 보니까 그라운드 루프 문제가 없었는데, 이 OP앰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꼭 그라운드를 같이 보내줘야 되는 문제가들이 생긴 거죠. 그라운드도 같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 루프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트랜스를 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라운드 루프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패치해서 그라운드를 끊는다든지 뭐 이러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 건데, 뭐 나 지나간 얘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제 강의 영상을 찾아보시고. 자, 한번 이제 기점은 OP앰프 보급이라고 하겠습니다. OP앰프 보급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여기는 반도체가, 아주 옛날에는 반도체가 없던 진공관 시절이겠죠? 진공관 시절. 얘는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나뉘어져야 될 게 뭐냐면 가정용과 방송용, 프로용. 여기도 가정용, 방송용, 프로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눠줘야 될 게 이제 출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출력 임피던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출력 임피던스는 높게 해서 보내면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역 감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해서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가정용에서는요 600오hm 이하 아주 낮게 해서 보냈어요. 제가 진공관 앰프 많이 설계해서 만들지만 진공관도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캐서드 팔로워, SRPP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진공관만 출력단에 좀 임피던스가 낮은 진공관을 써주면 뭐 100오hm 이하로 낮추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600오hm 이하 낮게 해서 썼고요. 방송용 프로용은 입출력 트랜스를 당연히 쓰다 보니까 이 전단의 임피던스를 600ohm으로 맞춰줘야 전달 특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도 방송용 프로용은 과거에도 6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OP앰프가 보급이 된 현재도 가정용 앰프 기기들의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600ohm 이하 낮게 해서 당연히 쓰고 있겠죠. 높게 해서 쓸 수는 없겠죠. 얘네들을 600ohm 이하 낮게 해서 썼고요. 방송용 프로용은 더 이상 이제 이 트랜스를 쓰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OP앰프로 얘네들이 이제 대치가 되다 보니까 굳이 600ohm을 트랜스의 전달 특성을 고려한 600ohm이 필요 없어져서요. 굳이 600ohm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높일 수는 없죠. 입력 임피던스를 높게 해서 받으면
제가 노이즈가 유도되기 쉽다 그랬죠. 특히 전송 거리도 길고 입력 임피던스마저 되게 높아져 버리면 이러면은 100% 거의 노이즈 유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용은 예나 지금이나 600오hm 이하 낮게 해서 보내고요. 방송용 프로용 장비들은 얘네들은 이제 그 옛날에는 트랜스포머를 써서 600ohm의 출력 임피던스를 맞춰야 트랜스 전달 특성이 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600에 맞췄지만 요즘에는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으니까 굳이 600ohm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얘네들도 600ohm 이하 낮게 해서 보냅니다. 낮게.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 볼까요? 입력 임피던스. 과거에도요, 가정용은 뭐, 입력 임피던스를 되게 높게 해서 받았습니다. 높게.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오디오는 고주파가 아니라서 굳이 임피던스 매칭할 이유는 전혀 없어서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해서 보통 사용하는 게 기본이었고 과거 진공관 시절에도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해서 썼습니다. 보통 100kΩ 이상이 많았어요. 예,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복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하의 명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마란트 7의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원전에는요 500kΩ이에요. 되게 높았죠. 네. 이 500kΩ 입력 임피던스를 아마 방송용 장비로 갖다 받으면 노이즈가 아마 바로 탈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테스트 많이 해봐서. 다음에 방송용 프로용 장비들의 입력 임피던스는 대략적으로 라인 레벨 기준으로, 마이크는 또 다릅니다. 마이크는 제가 곧이어 설명 드릴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라인 장비 기준입니다. 네, 라인 장비 기준이고요. 가정용도 뭐 복잡하게 더 들어가면 이제 뭐 턴테이블 포노용 얘네들도 이제 입출력 임피던스가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다 달랐는데 라인 레벨 기준 하는 거고요. 자 갑시다. 자, 방송용 프로용의 과거의 입력 임피던스는 당연히 입출력 트랜스를 써서 입출력 임피던스를 600ohm에 맞춰줘야 트랜스의 전달 특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600ohm을 썼고요. 현재 가정용 기기들은 다 OP앰프들로 입력을 받는데 높게 해서 받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용은 보통 47kH에서 100kΩ을 요즘에 가정용은 많이 쓰고요. 200kΩ도 많이 씁니다. 밸런스는 이제 뭐 모노 두 개니까 200kΩ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방송용 프로용은 입력 임피던스를 이렇게 가정용처럼 너무 높게 해서 받으면 노이즈 유입이 쉬워진다 그랬죠. 노이즈 유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방송용 프로용의 입력 임피던스는 라인 레벨 기준으로 보통 10kΩ에서 20kΩ을 많이 쓰고요.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 입력은 보통 1kΩ에서 10kΩ을 많이 씁니다. 네. 콘솔은 대부분 1kΩ이 많더라고요. 자, 과거의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곧 반도체 보급, 반도체 중에서 결국 OP앰프 보급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현재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죠. 네. 디지털 오디오라는 게 이제 대중화가 됐죠. 디지털 오디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굳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고주파죠. 고주파가 되다 보니까 공학적 의미의 임피던스 매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10ohm으로 주고받거나 70ohm으로 주고받는 게 생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아날로그 장비와 디지털 오디오 장비들이 각각의 어느 정도의 입출력 임피던스를 갖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장비부터 한번 볼까요? 아날로그 장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가 하나 있고요. 우리 콘솔에다 연결을 하면, 콘솔은 먼저 마이크 프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라인 프리가 있죠. 라인 프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입력과 라인 입력을 셀렉션하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스터로 가서 아웃풋이 나오면 우리가 파워 앰프를 써서 전력 증폭을 한 다음에 스피커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헤드폰 앰프를 거쳐서 헤드폰을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입력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D 플레이어가 아날로그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가 라인 인풋이죠. 그 다음에 기타가 하나 있고요. 기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DI 박스를 써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출력 임피던스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요. 아웃풋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의 출력 임피던스는요, 155ohm에서 200ohm 정도를 갖습니다. 이거보다 아주 옛날 마이크들은 초기에 이제 그 리본 마이크들 있었는데, 그 리본 마이크들은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전송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바로 뒷단에 그때는 뭐 반도체도 없고 이러던 시절이라 뭐 트랜스를 뭐 써서 뭐 감압시켜가지고, 아니 승합시켜가지고 좀 고역 감소도 심하고 이랬는데, 뭐 거의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고, 요즘에는 어쨌거나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150에서 200ohm 정도의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마이크들이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게 출력 임피던스가 되게 이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타는 출력 임피던스가 되게 그 주파수에 따라 달라요. 대략 뭐 수 킬로에서 수십 킬로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아날로그 출력단은 이제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600ohm 이하로 가죠. 그 다음에 얘도 콘솔 출력도 600ohm 이하겠죠. 그 다음에 파워앰프 출력 임피던스는 굉장히 낮습니다. 약 뭐 0.00 몇 오음서부터 막 수오음까지, 수오음도 안 되고, 뭐 보통은 이제 반도체 같은 앰프 같은 경우엔 이렇게 1오hm 이하로 아주 낮아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입력 임피던스라고 써야 되겠네요. 먼저 이 파워 앰프 출력 임피던스가 1오hm 이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네이버 블로그에 무슨 소리냐,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스피커가 8ohm이니까 앰프도 8ohm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 블로그를 봤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주파도 아니고, 임피던스를 오디오에서는 공학적인 의미의 임피던스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크렐이라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뭐 그 앰프 메이커 중에 하나죠.
이 크렐에서 나오는 이 375 모노라는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입력 임피던스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입력 임피던스는 언밸런스 입력은 100kg고 밸런스 입력은 200kg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 여기 나오죠? 네. 0.0185ohm이죠. 0.0185ohm. 그죠? 굉장히 낮죠? 이거를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4ohm이나 8ohm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황당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파워앰프 출력 임피던스를 8ohm으로 만들면 부하단으로 전력 전송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고주파나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시겠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입력 임피던스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크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는 대략 1kΩ에서 10kΩ 사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콘솔 같은 경우에는 콘솔의 마이크단 입력 임피던스는요, 대부분 1kΩ이 많아요. 대부분. 예. 이게 입력 임피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도 노이즈가 더 잘 유입되기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채널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노이즈들이 혼입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입력 임피던스를 낮게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특히 라인단은 뭐 레벨이 크니까 상관없지만 마이크단은 굉장히 레벨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노이즈가 혼입이 되면 SNB가 워낙에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마이크 입력단은 입력 임피던스를 낮게 해서 쓰려는 경향이 강해서 1kΩ으로 보통 많이 설계하고요. 외부 마이크 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아웃보드 마이크 프리라고 하는 것들은 콘솔처럼 뭐 여러 채널들이 막 간섭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봐야 2채널이죠.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이거보다는 높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10kΩ까지도 잘 씁니다. 그리고 뭐 1kΩ에서 뭐 10kΩ 사이를 가변할 수 있게 나온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프리는 보통 입력 임피던스가 10kΩ에서 20kΩ을 많이 씁니다. 10kΩ에서 20kΩ. 가정용은 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7kΩ에서 100kΩ을 많이 쓰는데, 가정용보다는 입력 임피던스를 많이 낮게 했었죠. 이거는 이제 전송거리가 길어지면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요. 이럴 때 입력 임피던스마저 높아버리면 노이즈가 정말 손쉽게 안테나처럼 유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전송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방송 프로용은 길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덜 유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용은 입력 임피던스를 좀 낮게 쓰고요. 가정용은 거리가 짧으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높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이 한 47kg에서 100kg면 되고요. 아날로그 라인 입력단은 방송 프로용은 이제 10kg에서 20kg 많이 씁니다.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도 입력단은 뭐 라인을 받는 거니까 방송용은 10kg에서 20kg 정도 많이 쓰고요. 네. 가정용은 40kg에서 100kg 많이 쓰는데, 우리가 콘솔하고 파워앰프는 그렇게 전송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으니까 가정용 47kg에서 100kg을 갖다 써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네. 스피커는 보통 임피던스가 4ohm에서 8ohm 정도를 많이 갖죠. 네. 그 다음에 DI 박스, 요게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1메가오음인데요. DI 박스를 왜 유독 심하게 1메가오음이라는 입력 임피던스를 높게 쓸까?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따로 시간 내서 DI 박스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시간을 내서 하나의 강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서
DI 박스는 왜 1메가오음을 갖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디지털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디지털이라고 하더라도 마이크의 수 밀리볼트 밖에 안 되는 이 미약한 신호를 바로 AD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크 프리를 써서 라인 레벨로 증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AD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입력만 받을 수 있는 이득이 낮은 라인 전용 입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CDP가 아날로그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라인 프리를 써서 AD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 펄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뭐 자기네들의 핵심 뭐 프로세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에 바로 디지털 오디오 입력을 받는 인터페이스도 있겠죠. AS-EBU도 있을 수 있고, 여기가 CD 플레이어가 CDP가 아날로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S-EBU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SPDIF는 가정용이니까 방송용은 없을 거고 AS-ID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SP를 해서 바로 디지털 아웃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DA를 거쳐서 아날로그 아웃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 앰프를 써서 스피커가 구동이 되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출력 임피던스를 써보면 마이크는 아까 150에서 200이라고 그랬고요. 마이크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는 1kΩ에서 10kΩ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의 라인 출력은 출력 임피던스는 600옴 이하,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해서 보내고요. 라인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는 10kΩ에서 20kΩ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와 디지털 콘솔이 AS-EBU로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 임피던스도 110이고 입력 임피던스도 110이겠죠. 그 다음에 AS-ID 동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 임피던스도 75일 것이고 입력 임피던스도 75가 됩니다. 여기는 아까 했죠. 아날로그 출력은 600옴 이하일 것이고, 아까 헤드폰 단을 안 했군요. 이제 생각하니까. 자, 헤드폰 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는 뭐 라인 입력을 받는 거니까 얘도 방송용이면은 10kH에서 20kH가 많을 거고요. 가정용이라면 뭐 47kH에서 100kΩ이 많겠지만 뭐 47kH에서 100kΩ을 갖다가 그냥 써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의 임피던스가 중요한데, 헤드폰은 16ohm서부터요 600ohm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전에는 33ohm 이하 헤드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어폰이 16ohm 짜리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 16ohm이면 그냥 뭐 완전 스피커랑 거의 비슷한 임피던스. 옛날에는 16ohm 짜리 스피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16ohm, 뭐 33ohm 짜리, 그 다음에 100ohm 짜리, 155ohm 짜리,
300오음짜리, 600오음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임피던스를 갖는 헤드폰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임피던스를 갖는 헤드폰을 다 제대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폰 앰프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헤드폰 앰프가 없으면 이렇게 높은 임피던스를 갖는 헤드폰을 구동하기가 힘들어져요. 얘네들은 좀 감도도 낮고, 예, 임피던스가 높다 보니까 전류도 이렇게 흘리기 쉽지 않거든요. 전류가 빵빵 흘러줘야 헤드폰이 구동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헤드폰의 임피던스는 16오음서부터 600오음 사이까지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 헤드폰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33오음에서 100오음 사이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헤드폰 앰프는 반드시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 정도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또 임피던스에 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